안녕하십니까. 관심 종목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뭐 시장의 흐름도 있고, 안 좋은 흐름도 있고, 상당히 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요거 한번 체크를 좀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앞전에, 이제, 풍력 테마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KPF도 이번 시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바이오시스.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급등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볼 것이고요. 다음 남선 알미늄 이낙연 관련해서 재상승 가능성 여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약품 뭐 최근에 이제 그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 관련으로 움직였었는데 이 종목 오늘 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과연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하락했는지 봐야 될 것이고요. 물론 상승 마감을 했지만 시가 기준 하락이고요. 뭐 진양제약 이제 재방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 명문제약 역시도 오늘 상승 출발 이후에 낙폭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앱지스 지금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올 때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개인 보유 종목이 이렇게 하락할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 동신건설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6월 15일 날인가요? 16일 날 눌림목 공략을 들어갔다가 좀 애매해서 포트에서 제외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휙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요거 앞으로 이재명 인맥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한국판 뉴딜 수혜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2위라서 그 이슈로 이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근데 이재명이 재판 결과가 벌금이 100만원 이하로 나오게 되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300만원 나오게 되면 대선 출마를 못해요. 그래서 100만원이냐 300만원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운명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현재 5G 최근에 장비주로 그 에이스테크죠. 이거는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건데, 에이스테크가 5G 관련주로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솔리드가 후발주로 따라갈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1선 이탈했다 20선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보통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지수가 좀 달라요. 과거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코스피 지수와 대형주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물론 아주 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 싱크로율이, 동기화율이 조금씩 이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둘 중에 하나가 꾸준하게 매수를 해줘야지만 그나마 주가를 유지하거나 상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최근에 보면 3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오늘 매도를 했어요. 일단 매수의 주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수의 주체이고, 근데 시장이 이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다시 재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됩니다.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투자 전략은 거의 비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3일 시가가 51,800원이에요. 요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정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 패턴이 바로 뭐예요? 현금 인출기형 패턴이죠. 이 장대 양봉 대량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시가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되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이 밑으로 깨지 않는 이상에는 조정받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상승을 했을 때에는 종가 상단 54,500원 이 자리가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이고, 시가인 51,800원 이탈하게 되면 수익 중이더라도 절반은 매도, 손실 중이면 미련 없이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흐름들은 많은 종목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나와요. 현금 인출기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현금 인출기형 패턴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셔도 승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보시고요. 자, KPF는 우리가 매수 시도를 했다가 매수가를 안 오고 뭐 상승을 해서 일단은 매수 취소를 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게 6월 8일이니까 이날이고 4천원 이하. 매수 취소를 한 게 아니라 맞는데? 매수 취소를 했는데, 매수 취소를 했든지 아니면 매수를 했다가 이게 흐름이 안 좋아서 잘라냈던가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요렇게 지금 이제 60일선을 이탈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그 앞에는 60일선과 거리는 멀지만 계속 아래 꼬리를 달아요. 그런데 이 종목의 특징은 121선, 이 주황색 이 121선을 타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아주 미세하게 주르륵 흘러서 내려가요. 자, 기준이 되는 양봉이 이 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 양봉을 이탈을 했어요. 현금 인출경 패턴에서 이 양봉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앞쪽에 기준이 있으면은 그 자리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현금 인출경 패턴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가급적이면 종가상 이날 시초가인 3,48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탈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인 현재의 흐름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만 이 시가 3,48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 시초가마저도 깨지게 된다라면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제 이게 6월 8일 날 매수가를 4,000에서 3,760원을 잡았고 손절가를 3,700원을 잡았는데 지금 3,700원 이탈한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760원이 어딘가를 한번 봐보시면은 아마 요때 저점, 그러니까 5월 26일 날 5월 26일 날 저점, 즉 혹시라도 시장이 안 좋거나 해서 이탈을 하더라도 이 양봉 몸통, 이때 매수가 상단은 4,000원이었으니까 상단까지는 안 가고, 그죠? 바로 요 안에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매수 범위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 가격을 이탈을 하면서 일단 관심에서 잠시 빼놨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낮은 자리에 기준이 나왔어요.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뭐예요?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풍력 테마주가 다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움직인다라면, 그리고 이 종목이 분명히 풍력 테마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풍력 테마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소외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은 매수가를 깨게 되면 매도, 아니면 마이너스 3%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난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인출경 패턴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3,480원 요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는 보유를 하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다만 만약에 이제 매수가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기까지 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60일선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근처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예를 들어서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60일선 또는 매수가 기준 만약에 3번 이탈하게 되면 잘라야죠. 자르고 나서 3,480원 요게 지지가 되면은 그때 뭘 해요? 다시 접근을 하는 거죠. 분할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요렇게. 따로 상승을 할 때에는 3,710원, 이 장대 양봉 종가인 3,710원이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여기서 팔아도 그래도 한 5% 이 정도 수익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보다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수익 내기가 조금 애매하죠. 수익이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단타냐 스윙이냐 중장기냐, 이 포지션에 따라서 단타면은 2% 3%라도 빨리 먹고 빠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스윙이거나 중장기면은 거기에 맞는 수익률을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저항은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가 재상승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매물 소화가 나와야 되고,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래량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지금 내려갈 때 계속 아래꼬리가 달렸지만 반대로 올라갈 때는 계속 윗꼬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점을 체크를 하시고요.
자, 다음 서울바이오시스.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안 보는 게 좋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대박이죠. 여기까지 빠졌다 하더라도 대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21선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해서 깨졌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장대 양봉이 하나가 있어요. 항이라고 표현한 거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만약 세력이 존재를 하고 주가 관리를 해주고 다시 주가를 띄운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현금 인출경 패턴은 고점에서 적용하시면 안 돼요. 현금 인출경 패턴은 바닥권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물론 현재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지를 받지 않으면 깨지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6월 17일 시가가 16,700원인데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정을 하면 16,700원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수익 중이라도 마찬가지죠. 수익 중이라도 16,700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 또는 전량을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물론 매수가가 아주 낮으면 절반을 팔아야 되겠지만 매수가가 이 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전량을 매도하는 게 맞아요. 손실 때는 미련 없죠. 얄짤없이 전량을 매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기적적으로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21선이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21선 돌파하지 못하면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야죠. 손실이라도 비중을 일부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 자리와 종가, 시가, 저가, 고가 이런 자리들이 또 저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 돌파하지 못하면 또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겠죠. 재상승 해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재상승을 못한다면 이러한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고 빠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남선 알미늄. 저는 며칠 전에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죠. 서원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자, 남선 알미늄. 일단 과거에 남선 알미늄이 대장이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때가 얼마요? 이게 지금 500원대. 아이고야. 자, 여기 보시면 거의 10배 이상 올라왔죠. 자, 그런데도 더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한 1개월 이상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7월 7일날 이낙연이 당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죠.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데 아마 7월 7일 아니면 내일 아니면 월요일 이때쯤에는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서 SK바이오팜은 급등을 했지만 상한가를 갔지만 SK 디스커버리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급락을 했잖아요. 왜? 미리 기대감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 당일날에는 재료 소멸로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낙연 인맥주도 지금 차트는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되게 이뻐 보이는데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이낙연이 7월 7일날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어요. 물론 그게 시발점이 돼서 발음 조금 세게 하면 욕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 먼저 급등을 해버린다라면 오히려 7월 7일 당일날에는 발표하는 당일날에는 순식간에 급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앞전 이런 고점 근처까지 욕심을 좀 내봐도 되는 그러한 패턴이에요. 21선 이탈 시에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매수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종가에서 매수했다. 아니면 나는 오늘 시가에서 매수했다. 아니면 그 전에 나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왔다.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매수가를 깼을 때 매도가 되게끔 스타트 세팅을 해두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가도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은 시가가 6,880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를 단기 목표로 잡는 거예요. 물론 거기를 뚫고 장중에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욕심이 없다라면 6,880원 근처에 전량을 매도 세팅을 해놓고 팔리면 안 돌아보면 돼요. 근데 나는 조금 더 먹고 싶어요. 그러면 6,880원에 절반 정도는 세팅을 매도 대응을 하고, 조금 더 먹고 싶으면은 이제 이 고점 여기 7,100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 자리에 나머지 절반 매도 세팅, 매수가 깨지면 자동으로 매도 되게끔 세팅, 이렇게 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급락이 팍 나왔어요. 자, 이 급락이 6월 15일 나왔는데 6월 15일 날에는 시장이 전체가 다 급락이 나왔어요. 자, 바로 이렇게 기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했을 때에는 세력들도 미처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상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세력이 주가를 띄우려고 작정을 하고, 즉 엄청나게 강력하게 주가 관리를 한다라면 바로 다음날 이렇게 바로 상승을 해줘요. 하지만 세력이 없으면, 그 주가 관리가 안 되면 여기 급락하고 다음날 상승 못하고 계속 질질 흘러내려요. 그래서 세력이 있고 없고는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다음날 대부분 종목들은 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긴 했겠지만, 그래도 상승 폭이 세력이 적극적으로 주가를 관리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종목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일약품 한번 볼게요. 자, 화일약품은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윗골을 달고 상승분을 마감을 했어요.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5일선도 이탈을 했고, 자, 시간 외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고, 자, 그리고 뭐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있는 상태. 자, 화일약품 제가 메모해 놓은 걸 한번 보면은, 일단 원료, 지금 의료 쪽, 제약 바이오 이쪽이고요. 얘도 한번 볼까요? 얘도 아마 코로나 같은데. 아이고, 콧물 질질 나오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 특징주로 봐야겠다. 이 화일약품 메뉴에 나오긴데. 화일약품이 어디로 갔노? 아이고야, 얘 어디 갔노? 빨리 좀 나오나? 으이씨. 여기 있네. 에이씨, 한참 찾았네. 자, 지난 3월 달에 이 클로리킨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화일약품이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클로리킨은 뭐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상태가 메롱이죠. 그러니까 클로리킨이 아닌 다른 의약품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클로리킨 이슈는 이제 사그러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한 이유가 뭐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오늘 상승한 이유가 따로 없다면 이제 오늘 고점을 찍은 것은 세력들이, 단타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워서 물량을 넘기고 나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날짜죠. 구충제 테마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남들이 게 못해. 여기 특징주라고 해서 딱 정확하게 오늘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나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더라도 장중에 21선, 61선 돌파했다가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음봉으로 밀렸어요.
5일선도 깼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댈 수 있는 자리는 현재로서는 요 자리가 8,060원이 다죠. 요거마저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자, 여기에서 있잖아요.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는데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행보 흐름이 이렇게 쭉 잘 나오고 있다가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호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평상시보다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슈팅이 팍 하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슈팅이 확 나왔다가 갑자기 또 매도세가 확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되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하는, 대부분은 뭐 장대 음봉 또는 윗꼬리가 긴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가 이 저점을 못 지켜주게 되면 그 이후로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화일약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오늘도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상승 출발했다가 17%나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마감됐고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늘어났어요. 자, 이러면 오늘은 저점이 따로 없어요. 그죠? 오늘 종가가 저점이에요. 그러면 내일장에서 오늘 저점을 깨고 하락 마감을 하게 되면 이러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보통 물린 개인들의 특성은 본전 오기까지는 매도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물타기를 안 하고 기다리면 그나마 나은데 물타기까지 해버리죠.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만약에 이제 물려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미련 없이 끊어야 된다는 거죠. 내일장에서 오늘 종가 위로 계속 버텨내지 못하면 하락 마감하게 되면 미련 없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매수가를 돌파하지 못하면 미련 없이 일단 끊고 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서 매수가가 만약에 뭐 9,000원인데 뭐 8,700원에서 더 이상 안 간다. 그럼 300원 때문에 못 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르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높게 매수를 했으면 3%를 끊는 게 가장 무난한데 안 끊기 때문에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요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 지지가 잘 되다가 또는 잘 흘러가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윗꼬리가 길어져요. 또는 장대 음봉이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 그 저점을 이탈한 후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진양제약은 이제 이거 현금 인출경 패턴으로 봐야 되는데 어제 이탈을 했어요. 오늘 소폭 상승을 했는데 내일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안쪽으로 안착 마감을 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그런데 안쪽으로 안착은 하긴 했는데 거래량이 평상시와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잠시 올라왔다가 다시 이 근처에서 조정받거나 아니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현금 인출경 패턴, 얘는 지금 현재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완전히 바닥권은 아니지만 최근에 주가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박스권 흐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시초가 금액으로는 5,950원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해야 돼요. 거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안착을 못하면, 안착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평상시와 별 차이 없게 되면은 들어갔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다시 안착 못하고 조금씩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은 현금 인출경 패턴 중에서 가장 약한 패턴이에요. 가장 강력한 패턴은 현금 인출기 기준이 되는 양봉 종가 상단에서 조정을 받다가 위로 훅 하고 날아가는 패턴이 가장 강한 패턴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가장 강한 패턴이 장대 양봉을 4개로
잘라서 첫 번째 구간에서 조정받고 나서 올라가는 패턴, 그 다음은 두 번째까지 조정받았다가 올라가는 패턴,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내려와서 올라가는 패턴, 그리고 네 번째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패턴,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올라가는 패턴도 가끔가다 나오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주가 관리가 잘 되면 네 번째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시가 위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즉 5,950원 위로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래량이 많으냐 작으냐, 그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진양제약은 이제 치매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 치매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고령화 때문에 치매 관련된 테마주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 시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면. 하지만 신규로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밑으로 추가적으로 빠질 때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뚫고 들어왔을 때 접근하든지, 아니면 샛별형 패턴 다들 배우셨죠? 샛별형 패턴 다들 배우셨을 건데, 어디 갔노 캔들 강의용. 자, 여기 보시면 요 샛별형 캔들 있단 말이죠. 하락하는 추세에서 요런 모양이 나오면 샛별형인데, 실전에서는 여기 나오네. 여기 딱 교과서적으로 나오네.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요런 모양이 나온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무조건 기다렸다가 최소한 샛별형 패턴, 또는 뭐 상승 장악형 패턴, 뭐 상승 잉태형 패턴, 내일이라도 이게 양봉으로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샛별형 패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장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접근하면 안 되죠. 하락하면.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힘들어도 손절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명문제약도 조금 전에 봤던 하일약품과 비슷한 흐름인데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어요. 자, 여기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21선이 계속 지지가 되죠. 자, 뭔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엄마야, 다음날 갭 하락으로 21선을 이탈했어요. 자, 이거는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개미 털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정도는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이 다음 날에는 무조건 21선 위로 안착을 해줘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그래야지만 하락 추세로 가지 않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음 날 더 큰 음봉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겠어요? 상승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는 말이죠. 상승 시도했지만 상승을 못하죠.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돼요. 자, 이러고 오늘 또 상승 시도를 했는데 20선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어요.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추세선이 가장 정답에 가까울 것 같아요. 결국 20일 이평선이 추세선 저항 역할까지 같이 해요. 21선 자체로도 21선이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21선이 상당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상단이 21선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상승을 할 가능성보다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명문제약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치매 관련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치매 관련 수혜주로 급등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3월달에 급락하고 난 이후에 쭉 상승을 했는데, 여기 5월 15일날 상한가를 갔는데, 이때의 상한가 간 재료가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재료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얘도 좀 코로나네요, 그죠? 자, 이제 전혀 다른 약물이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약물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다른 약물 물질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약물 관련주들은 하락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약물질이 코로나에 치료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당분간 안 나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자체로도, 캔들 이 자체만으로도 안 좋은데 21선이 하락하고 있고 전체 추세가 하락 추세가 있으니까 결국 오늘 저점을 내일장에서 바로 회복하지 못해주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규로 매수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 상한가 들어간 날에 시초가 5,210원 이 가격이 지지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보유를 해서 수익 중이라면 내일장에서 오늘 저점을 회복 안 되면 절반이라도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근데 손실이다. 그러면 오늘 저점을 회복하지 못하면 손실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 수액지수. 자, 이 수액지수는 그냥 이렇게 내리꽂히고 있어요. 21선 깨고 61선 깨고 241선도 깨고 121선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얘는 메모해 놓은 게 있는가 모르겠네. 2019년도니까는 작년 거네. 일단 신약 뭐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 6월 12일이니까 6월 12일 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없네, 없어. 그러면 좀 더 앞으로 가서 4월 13일 날 봐야 되겠네. 여기 뭔가 나올 것 같아. 여기 나오네. 미국 의학 전문지 피어스 파마에 따르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전문을 하는 알렉시온이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아따 발음 어렵네,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19 임상 이상 시험을 곧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짐. 결국 얘도 코로나 이슈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럼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다, 그죠? 기존의 코로나 신약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전혀 다른 물질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얘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해서 실망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틀 연속 121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가격마저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은 보유할 이유도 없고 매수할 이유도 없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 신규로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하락이 멈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이 멈추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평선이 바로 120일 이평선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6,100원 근처에서 아래 꼬리를 이틀 연속 달았어요. 자, 만약 내일 또
이 121선 근처에서 밑으로 이탈하지 않고 아래 꼬리를 달고 또 다음 주에도 아래 꼬리를 달고 계속 아래 꼬리를 달고 하면은 512평선이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행보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내일이라도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나마 마지막 보루였던 121선마저 이탈했다라는 실망감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든 손실이든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손실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미련 없이 던져야 돼요. 근데 뭐 손실이 워낙 크고 뭐 비중이 너무 커서 손실이 너무너무 크다. 전량 던지기 너무너무 추격이 타격이 크다. 그랬을 때에는 전략적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될 것이고, 수익 중인 분들은 120에서 이탈했을 때 수익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겠죠. 자, 동신건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워 죽겠어. 지금 6월 16일 날 5,960원 이야. 이 6월 16일이 아닌데? 6월 15일인데? 5,900원 같으면은 6월 15일인데 그죠? 아, 이게 6월 16일 날 다시 눌림목 공략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공략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원래는 6월 15일 날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인데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손절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자, 결국에는 올라왔어요.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에이텍이라든지 에이텍 TN 이런 종목들이 이재명 관련주인데 최근에는 동신건설이 대장으로 움직였었고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지금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데 이 6월 15일 날 고점은 6,400원이고 이날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물 소화를 여기를 일정 부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이 정도의 거래량은 나와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잡을 때 이거는 이제 목표가 잡는 강의가 조금 더 효율적일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고점이 형성이 되었어요. 자, 이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고점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고점은 오늘 종가 부근이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 고점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이미 저항을 넘어서 버렸죠. 자, 그런데 여기 저항은 딱 보더라도 한 5배 가까이 많아 보이죠. 4, 5배 정도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에 여기를 다 돌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 6,400이라는 가격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장초반에 오늘 거래량 이상이 나온다거나 또는 장초반에 오늘 거래량의 뭐 한 20, 30% 이상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장초반에 거래량이 많이 안 늘어나게 되면 이 가격을 장초반에 돌파한다 하더라도 윗골을 달고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때에는 6,400원이 그냥 무조건 1차 목표가 되는 거예요. 미리 6,400원 근처에다가 절반 또는 전량을 이익실현 세팅을 해놓고 업무를 보는 거예요. 와서 체결되면은 팔리는 거고 안 오고 밀리게 되면은 못 파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매수가가 높으면은 매수가 깨질 때 매도되게끔 스탑로스 세팅, 수익은 못 보더라도 손실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매수가가 예를 들어서 뭐 6,100원이다. 그런데 이제 100원 수익 나고 있는데 6,400원이 안 오고 6,390원 딱 찍고 밀렸어요. 그래서 6,100원에 매수가에 팔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워. 그러면 6,150원이라도 어떻게 이익실현 세팅을 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뭐 매수가에 이탈하면 매도가 되게끔 세팅하든지 아니면 6,150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가 되게끔 세팅하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솔리드. 자, 솔리드는 과거에 재무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얘는 정말 양반된 거예요. 막 과거에는 이게 막 적자가 막 300억, 400억, 500억 이랬을 때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제 5G 관련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추세는 조금은 애매하죠. 추세가 조금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은 에이스테크가 대장으로 상당히 잘 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 대장주의 영향을 받아서 솔리드도 같이 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 과거에 이제 안철수 테마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매물을 해두고, 최근에는 관심을 아예 안 둬서 안 봤는데, 여기 지금 오늘 날짜에 좀 이상한 뉴스가 나왔어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체결. 그래서 이게 담보를, 즉 이게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뭐예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빌린 거예요. 빌렸는데 이거를 담보를, 이거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 이거 반대 매매를 한다. 그래서 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보통 이제 회사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이런 공시를 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이스테크하고 다 나오죠. 이제 5G 관련 이슈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특징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따, 트럼프가 더 낑겼노. 지금 솔리드가 글로벌 4위 점유율 부각이 되고 있다. 근데 트럼프가 1200조 규모의 5G 인프라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때 솔리드가 움직였고, 여기 또 보시면은 양자 컴퓨터, 열 핵심 기술 강조해서 솔리드가 움직였다 해서 재료가 좀 5G 외에도 또 괜찮은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 재료는 5G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안철수가 이제 만약에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안철수 인맥주로 움직일 가능성은 분명히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은 안철수가 아닌 5G 재료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지금 5일선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리고 대장주인 에이스테크가 잘 가고 있으니까 대장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대장주가 꺾이면 같이 꺾이겠죠. 물론 얘가 대장주를 뺏어오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장을 못 뺏어오게 되면 대장주 밀릴 때 얘는 더 크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일단은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매수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5일선 근처에서 지지가 되면 5일선에서 낚시를 하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안 오면은 일단 보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최근의 고점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리고 그 앞에 고점 자리가 여기죠. 자, 이때의 고점에 대한 거리량은 많지가 않고, 이때의 고점에 대한 거리량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 분명히 저항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이 고점이 우선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6180원 근처가 만약 목표를 잡는다면, 이런 자리들을 1차 목표로 잡으면 큰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고점 자리나 종가 자리, 거래량이 많은 자리, 이런 자리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러한 자리들이 저항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목표를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 박스권 돌파해줘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결국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5일선을 깨게 되면 재차 하락폭이 깊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몇 가지의 종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매수의 관점에서 강의를 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매수의 관점에서 강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자,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들을 잘 보시면 어떤 종목은 손실 관리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도 있었고요. 또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도 강의가 좀 있었고, 또 재료 분석에 대한 강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강의를 계속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 길이가 지금 40분이 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강의를 매일같이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제가 목이 약해서, 원래는 제가 과거에는 카톡으로
이 리딩을 한 것이 아니라 육성으로 리딩을 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쉬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목이 금방 잠겨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내일장에서 잠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한 서너 종목 정도면은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은 뭐 욕심에 많은 종목을 강의를 해드렸지만, 앞으로는 한 5종목 이내, 5종목 이내 또는 한 서너 종목 선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